안녕하세요. 지난주 유튜버 아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컴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번 주 저번 주 이제 조금씩 활기를 돋아가는 주식 시장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 근데 솔직히 나락이 이제 점점 아닌 것 같잖아요. 판이 뒤집어졌나? 미쳐가는 것 같은데 표정이. 솔직히 나 이번 주에 휴가라서 안 주식을 했지? 안 안 맞아 성공했다. 주식 아예 안 맞아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랬나요?라고 하고 싶었어요. 이 시장이 괜찮아지고 언제 한강결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한 주식은 네. 코니 오토메이션인데 이거 어떤 주식이에요? 네, 갑자기 29.96%나 올랐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옥상에 느끼실래요? 멀리 안 가고? 좀 볼게요. 사실 이게 사실 잘 못 들어본 주식이라서 이게 보면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어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데 네. 시총 1,400억이고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여기 상한가를 오를 때 외국인형 기관이 지금 팔고 있잖아요.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이게 계속 오를 때 기관이 팔면서 오르는 게 사실 개인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작전이나 이제 동호회 방 이런 확률이 높고 이러면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매출이 100억대에 이제 영업이익이 10억에서 40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만 주식을 봤을 때 오래된 주식이 이런 재무제표면 죽어가는 걸 이제 막 작전을 엄청 해가지고 올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주식이다가 이제 스펙이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합병을 시킨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옮겨놔서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보통 있다고 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회사?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막 성장주 위주로 스펙들이 합병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래서 미래 성장률은 높지만 근데 앞으로 어떨지 몰라서 그러면 좀 투자가 붙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투자자들이 보통 많이 좀 그러니까 증권사 쪽 자본력이라든지 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런 회사들은 좀 보면은 그럼 나중에 좀 해주시죠. 따로 네, 따로 좀 스펙 해주시죠. 따로 할게요. 보면은 제가 이거 보통 종목을 볼 때 우리나라 주식은 어느 테마군인가를 좀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종목 치고 테마가 뭐냐를 보는 게 그러니까 워렌 버핏식을 갈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워낙 작전이 횡행해가지고 테마군을 봤는데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테마가. 근데 이제 이렇게 쳤을 때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나오는데 옛날에 제 기억에 스마트 팩토리를 설명하려다가 실패한 기억이 나요. 진짜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 몰라서. 근데 뒤 조금 나와서 내용을 설명할게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코니 오토메이션인데 코리아 일렉트로닉해서 이걸 좀 합친 거예요. 그렇고 회사는 본산 동탄에 있고 1994년 설립 이후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어용 소프트웨어라서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이제 어떻게 보면 컴공 쪽이라고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장비도 있으면 그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메타 팩토리 솔루션 이제 가상 공장이죠. 이걸 한다. 스마트 팩토리 제어. 그래서 지금 이게 오른 거는 보통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가상 공간에 대한 거 이쪽 테마군에 엮여서 올라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은 들어요. 상한가가 오른 거는. 아, 테마로 올라간 거네요. 네, 결국은 테마죠, 보통. 거래처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빵빵하네요. 네, 빠방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반도체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출액이 작아서 그냥 했다 이거고 이 회사 좀 특이한 점은 단독 회사는 아니고 APS 홀딩스라고 이제 이것도 주식시장에 있는 여러 기업군인데 네네. 거기에 그냥 산하 회사이다. 자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속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결합 때 통한 메타 팩토리 솔루션으로 지능화 초연결 무인화 디지털 트윈 자동화 있어 들어보면 뭔가 최신 트렌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제 공장을 가상의 공간에 구현해서 시간 장소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제어 및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에서도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걸 구축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간단히 생각하면 메타 서비스네요. 맞습니다. 이거를 근데 사실 우리가
원격으로 컴퓨터 제어하는 것까지는 보통 상관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대규모 공장은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깐깐하다고 저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경험도 그런 좀 받쳐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보통 공장에서 이제 전문 작업자들이 그 기술로 인해서 이제 오류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면서 작업할 거를 네, 이제 그냥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자택근무하면서 그냥 카메라 보면서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그냥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메타 팩토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상 공간의 구현이니까 뭔가 잘못되면 같이 가상 공간도 약간은 잘못된 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물류 제조 검사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 공법.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타는 이제 공간을 좀 더 이제 정말 있는 것좀 구현했다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그거보다는 좀 하이 단계일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화면 속에서 그냥 2D로 보이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회사 경영진을 그래서 이게 워낙 너무 매출이 작아서 보통 잡순이 아닌가 할 때 경영진을 봐요. 이게 스펙이 좀 빠방하냐 아니면 정말 좀 별 볼일 없냐. 근데 보면은 좀 특이한 게 대표이사님이 JP모건 출신의 맥킨지 컨설팅 벤처 투자고 밑에 이제 임원분들이 하나투자증권, 뭐 KB증권, 회계법인 그래서 이게 스펙이 합병을 해서 그래요. 보면은 오래 한 게 아니라 이 재직 기간 12개월이라서 굉장히 짧습니다. 네. 최근에 경영진들이고 나이도 젊으세요. 1970년대 중후반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영진분 이력을 보면은 뭐 바이오 리더스 솔루션, 앞타바이오, 미코바이오 약간 이런 분야만 하신 분이에요. 저 전문적인 그거네요.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약간 이분 테마 전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어요. 약간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 펌핑하고 유상증자 때리고 그런 거 많이 했던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무튼 그런 분야가 전문인 것 같고요. 회사는 이제 이 KLS 실현장비 검사 자동화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가 반도체도 있었지만 2차 전지 쪽도 있어서 양극재 및 음극재 공간 추락 검사하는 시스템을 하는 장비도 만든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류선 자동화 장비도 하고 이것도 솔루션이에요. 디스플레이 이거는 이제 반도체 말고 디스플레이 솔루션 이런 것도 하고 뭐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좀 그냥 어려운 걸 한다. 막 이 정도 볼게요. 제품 보유 기술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제 회사 합병했을 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기존 회사가 있고 스펙이 합병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2022년도에 했고요. 네. 네. 이게 주당 당시 2,000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밀리다가 한 번에 폭등한 상태라서 근데 그렇게 폭등했지만 엄청 크진 않네요.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2배까지도 아니잖아요. 아 아직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시작 때서 막 테마처럼 막 올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네, 개인적으로 그냥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당시 합병 비율 정할 때 올해 2,000원이라는 건 어쨌든 가치 산출해서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처음에 올해 2,000원이라고 했던 회사가 뭐 드라마틱하게 재무적이나 경영적으로 몇 달 지나서 4,000원짜리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이 영역은 사실은 약간 프로의 영역으로 바뀌어요. 프로라고 하면은 거의 전업 투자자들이나 이제 바로 단타에 대응하거나 손절을 자를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증거사. 네, 증권사에 아예 그냥 쩐주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위험합니다. 보시면 2,000원에 들어왔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뭐 좀 봐도 되는 회사인 건가요? 회사는 스마트 팩토리 이제 메타 팩토리 이쪽이니까 기사는 많이 나와서 띄울 수 있는데 단지 그게 일회성 하루 오르고 그 다음에 밀리고 이게 반복일 거예요. 근데 홀딩 하자니 홀딩 하면은 쭉 이렇게 밀리다가 스타트가 올랐다가 이렇게 쭉 밀리다가 올랐다가 아마 이렇게 되는 주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요. 장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다 했을 때. 그냥 기사 단타 비치기 위해서. 아니 장기로 봤을 때는 회사는 좀 종속하고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장기로. 근데 투자자 입장 그러니까 지금 기사 찾아보시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이랑도 지금 계약을 막 따내고 확장하려는 건 맞거든요.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총 1,400억인데 매출이 아직 2, 300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100억대는 나와야 시총이 맞춰줘요.
그래서 장기로 보기에도 투자를 잡으려면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그 확보된 재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매출이 좀 작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매출이 1,000억 이하 회사는 장투를 할 거면은 그냥 이 돈 다 날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닝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미국 주식은 지금 우버 테크놀로지 하실 건데 우버 유명하죠? 너무 유명해서 할 말이 없네. 너무 유명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택시인데 네. 그냥 공유해가지고 누구나 드라이버가 될 수 있고 데려다 준다 이거라서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총이 81조 회사이고 또 서비스 보면은 모빌리티 딜리버리 뭐 한다 택시죠. 뭐 이거죠. 운송 쪽이고 약간 특이사항은 영업이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영업이 적자라는 게 특이사항인데 사실상 그러니까 성장성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보면은 22조 적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은 한 마이너스 2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투자를 성장성만 보고 하기에는 81조라는 금액이 지금 매출이 80조도 아니고 이 주식은 안 하는 게 맞죠 사실상. 예, 저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띄우는 게 이 안 좋은 가운데 증권사들이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많이 띄우더라고요. 제가 보시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뿌쭉 밀리다가 기사 나면 오르고 약간 이것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사로는 우버 X 세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승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거 서비스를 뭐 재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이런 말이 있고 매출이 늘어났거든. 어쨌든 여러 사람을 한 번에 태운다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 한번 1대1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 했던 합성. 네네 그걸 우리가 지금 합법화 했잖아요. 근데 안 타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재개해서 이제 매출이 오를 거다 이러는 게 있고요. 네. 그 특이 사항보다는 그냥 이제 창업자 스토리 잠깐 보겠습니다. 저도 창업자는 별로 잘 모르니까 일단 나이 한 1976년생이시고 컴공을 전공했고 대학을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친구들이랑 스카워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버를 한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스카워를 했는데 망했어요. 그냥 검색이 기준이고 P2P 파일 교환이었는데 파산한 다음에 재도전해서 이제 개발자들이고 레드스웃이라는 기업을 해서 P2P 파일도 공유 시스템 약간 P2P 파일 공유 시스템 옛날 우리나라도 뭐 파일 많았죠. 지금도 네. 많고요. 근데 이걸 하셨어요. 이걸 해서 소속이 이어서 했는데 어쨌든 1,900만 달러 기업을 매각하는데 성공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우버를 어쨌든 결국 차리는데 뭐 첫 상위 무도는 택시를 잡는데 30분이나 걸려 짜증이 나가지고 창업을 결심했다. 라고 해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 일단 그랬습니다. 모두 아이디어는 모든 운전자를 기사로 만들겠다라는 거였고요. 우버는 이제 중간에 이제 펀딩을 여러 기업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좀 많이 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좀 협력 관계에 있는 거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 보면은 피델리티가 막 이렇게 피델리티부터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약 대략적으로 한 18조 이상 되는 20조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난 금액을 그냥 투자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뭐 투자 금액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우버는. 우버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인데 시총 81조에 매출 22조에 2조 적자거든요. 미래 성장성을 보기에는 그냥 도박이에요.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버를 못 잡았습니까 옛날에? 우버를? 물어 못 잡았니? 옛날에 못했다고요? 이거 주가 오를 때? 못 쳤죠. 전 적자 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아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완전 네 이거는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버는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회사는 거죠? 맞죠. 활동성이 있는. 그리고 각 국에서 이제 소송에 부딪혀서 뚫냐 마냐 계속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지원을 해주니까 네.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쵸. 알겠습니다. 우버는 여기까지 하시죠. 이번엔 시황할 건데
이번 주 시황 어땠죠? 이번 시황은 사실 제가 제대로 못 봐서 네, 때려쳐 한국 가시죠.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집에 이제 휴가 갔다 와가지고 이번 주가 뭘 올랐나 이제 스크롤을 했죠. 이제 등락률 보고 쭉 보다 보니까 대충 안 보고 왔나요? 네? 아 봤어요. 봤는데 사실 이제 대중이 없더라고요. 이게 약간 테마도 없고 기업도 예, 없다. 중간에 보면 코닉 오토메이션 관련된 뭐 APS 홀딩스 막 이런 거 있고 사실 오른 것들은 그러니까 특별한 거보다는 이제 내려간 것 좀 볼게요. 내려간 것들이 특별한가요? 사실 이제 굳이 따지면은 영화 한산이 개봉하면서 이제 막 항상 올랐던 대성창 2가 이제 내려가거나 알루미늄 때문에 등락이 컸던 것들 뭐 조광조 지금 그렇고 있고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주식이 되게 어렵다는 게 느껴져요. 뭐냐면은 대한유화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좋은 회사거든요. 이제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망했나요? 보면 2분기 영업 손실이 430억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언제 이렇게 손실이 날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회사는 재무적으로 이제 매출이 거의 2조 원대에 영업이익이 향상돼도 1,500억 정도 찍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한유화가 무슨 회사죠? 일단 석유화학 쪽 가공회사이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막 꾸준히 하다가 보시면 예상 영업이 지금 마이너스가 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주가 외더지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죠. 밀면은 지금이 이제 더 이제 배팅의 시기인가 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사실은 적자 돼가지고 말 그대로 밀린 거죠. 밀린 거죠. 이게 회사가 좀 이상해져서 물론 이러다 여기는 업황 허용이 있으니 여기 보통 윤활유하고 윤활유를 많이 파는데 윤활유 팔면은 어쨌든 석유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막 정제해서 막 단계별로 나누고 이걸 그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많이 스프레드가 좋을 때는 잘 되고 안 좋으면은 안 남는 게 없으면은 어려운 건데 지금이 그런 거죠. 그렇죠. 애널리스트급이지 않은 이상 정말 뭐 하루 종일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데이터 정리하고 막 그러지 않은 이상 거의 어려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차트를 피해갈 수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가치 투자를 이렇게 밀릴 때 많이 사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그냥 내릴만한 이유 때문에 내려라서 이거를 더 이상 가치 투자보다는 손절해야 돼 이런 고민이 시기거든요. 손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르죠. 업황이 살아나서 다시 올라. 그죠. 뭐 그 정도면 사야 되면 돼. 그쵸. 보통 왜냐면 이제 보통 PBR, ROE 보고 이런 거 투자하는데 네. 보시면은 PBR도 0.4 이하이고 시총이 8천억에 사는데 잘 나갈 때는 영업이 1,500억씩 나니까 퍼가 5까지 나가는데 그럼 퍼가 5일 때랑 적자일 때랑 왔다 갔다 하는 회사를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 막 생각하다 보면은 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뭐야? 적자이니까 떨어졌을 만큼 떨어졌으니까 음. 사뒀다가 그냥 묻어두는 거죠. 이론은 맞아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고 그냥 얼마까지 딱 산다. 그럼 산 다음에 기억에서 지우는 거죠. 업황이 살아날 때까지. 근데 이제 가치 투자가 적자 났을 때 들어가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프로그레스라고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고 사니까 이게 미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기본 약간 일반인 입장은 지금 적자면은 내년도 적자, 내후년도 적자 이게 고정값을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데이터 가지고 미래 시점을 대충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요즘에 증권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뭔데요? 그 매일매일 투자해주는 그 기능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보시죠. 이게 뭐야? 매일매일 투자해 주는 게. 그러니까 뭐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그냥 저기 뭐야?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동 매수인데 네. 거의 일괄 수량으로 네네, 뭔지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알죠. 그건 알죠. 그 차이 그게 낫지 않겠어요? 의미가 없죠. 내가 기대를 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알아서 투자하고 컴퓨터가. 아니야. 아니 그렇게 사다가 마지막에 좀 뭐 예서 그렇게 1년에 하면 360주를 샀다고 할게요. 365주를 뭐 샀는데
막판에 실적 안 좋아서 꺾이면 365자가 몰아가지고 그냥 다 떨어진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래도 머리는 안 쓰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마음에 위험밖에 안 돼. 제가 봤을 때 수익률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분배는. 알겠습니다. 대화는 그렇고 아까 회사 기업 잠깐 1970년대 설 때서 에틸렌 등뭐 올레필름 기체 유분제 막 이런 거를 한다. 근데 제가 회사가 이게 일반인 분석이 없다고 한 게 이거를 에틸렌 들어가잖아요. 이 에틸렌 하나도 지금 주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알 수가 보시면 없죠. 제품 정보가 올레피 아로마티 ED 회사 정말 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알 수가 없죠. 올레핀 옆에 쭉 보고 아 이거 내가 지금 이거를 다 스프레드를 확인해가지고 위에서 미래 실적을 안 돼 어려워요 진짜 그거 현업이지 않은 이상 일단 대화력을 그렇게 하고 네. 다음은 영우 DSP인데 영우 DSP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차트기만 한다고 하면은 지금 PH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간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날 뭔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VR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바로 이렇게 꺾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단타인가요? 단타인데 좀 악질적인 단타. 음. 근데 이게 요새 이게 많아요. 옛날에는 이게 올라갔다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많다면은 지금은 VI 올라갈 때 막 7% 되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거든요. 7% 8% 되면은 야 10%까지 가겠지 하고 그때 안 하던 막 200만 원 하는 사람이 막 2천만 원씩 넣고 그래요. 그때. 이거 2천만 원 물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10%에 10%까지 VI 찍고 한 12, 13% 타겟 해서 2, 3% 먹으면 한 40만 원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다가 VI 풀려도 흐지부지하다 순간 급락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약간 좀 괜찮은 장일 때보다는 그냥 장이 안 줄 때도 옛날에는 그래도 상도덕성 그냥 약간 적당히 이제 밀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샀던 사람들이 그냥 바로 그냥 같이 그- 파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버튼으로 매도 버튼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게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돈이 좀 없다는 간이 작으시거나 그냥 직장인분들은 이거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VI 할 때 지금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VI 직전에 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음. 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요. 네. 제가 원래 다음 주에 어떻게 하겠다 약간 그게 계획이 있었는데 손을 놨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좀 투자를 좀 다른 걸 하려고 해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뭘 하려고요? 또 그게 뭔 짓 하려고요? 개인 투자 조합이 이제 어떤 분은 약간 사모펀드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소득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근데 금액이 조금 커가지고 저거 한 10억 하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한 3천 하려고요. 근데 그거를 좀 하려고 해서 주로 좀 팔 생각이라 다음 주 제일 개인적인 생각은 좀 오른 주식들이랑 좀 현금 만드는데 좀 주력하려고 하고 주식시장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버티는 게 신기하긴 해요. 왜냐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좀 약간 으르렁 되고 있고 사실 이제 2분기 실적 공시 나올 텐데 과연 기업도 실적이 정말 괜찮나 이런 게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좀 저도 약간은 아직은 부정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저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